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2천억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통합 재정 수지 역시 또다시 역대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수 감소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재정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우려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에 대한 진단과 정부가 계속해서 이른바 돈을 푸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하는 것이 맞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경기 회복과 정책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돈을 푸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1번, 또 세수는 줄고 나라 빚은 느는데 재정 확대 정책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토론하실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 세무학과 홍기용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 동향 냈는데 이게 뭐 1월부터 5월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이제 지표로 숫자로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팀장님? 뭐 일단 지금 좀 약간 과한 호들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정부 예산이란 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인용되는 게 아니라 국회 통과돼서 그 총 규모나 쓰임새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같이 좀 뭐 통합재정 수치가 나쁘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상반기에 재정을 많은 부분을 집행을 한 것 때문이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작년 12월쯤에 예산이 통과됐을 때 지금 이제 부총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 경기 하방 압력이 있으니까 상반기에 재정 60% 이상을 조기 집행하겠다. 사실은 그게 발현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수 부분은 사실은 진도율만 비교해보면 크게 사실은 많이 결손됐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국세가 감소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은 사실 뭐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방소비세 부분이 11%에서 15%로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의 비중이 커진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 세금이 작년도에 원래 268조를 걷겠다 했는데 293조가 거쳤어요. 25조를 더 거뒀죠. 근데 올해도 25조를 더 계속 거칠 거로 생각하고 1조 한 2천억 더 붙여서 294조가 들어오겠다 했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왜 이렇게 25조를 많이 들어왔느냐? 크게는 중요한 한 두 가지 보는데 하나는 그 법인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양도소득세. 작년에 좀 부동산이 상당히 그 값이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들어온 그런 세금이 많이 들어온 게 있었죠. 그런 이제 이런 거가 있었고 또 법인세 부분이 특히 반도체가 잘 돼서 삼성이 원래가 3년 전에 그 법인세 비용이 3조대였다가 그 2018년에 11조, 네, 12조 정도 됐어요. 그 정도로 3배가 뛰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세금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그걸 유지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올해를 보니까 다른 게 전부 세금이 줄었는데 법인세만 2조 늘었어요. 사실 5월 달이라는 게 며칠도 안 되지만 세금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다 들어왔다고 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가 3, 4월에 일어납니다. 또 소득세가 5월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1년 수확이 거의 다 우리가 이제 잡았다고 할 수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올해 그 세금이 법인세가 25%로 올린 22%에서 25%를 서태였어요. 그래서 많이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겨우 2조 더 거치고 끝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세수에 상당히 이제 어려웠고 상반기에 또 반도체 이런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세금이 상반기만 해도 적게 들어왔는데 하반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보면 재정 운용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세수가 줄어든 부분만 보면 그거는 좀 비상인 수준이다 보시는지 아니면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아직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세금이 그래서 금방 좀 요약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금이 줄어든 게 뭐 예전하고 비슷하다 생각을 할 줄 모르나 우리가 그동안에
법인세가 상당히 25% 높아서 많이 거칠 거로 봤는데 그래 많이 거치지 않았고 네. 또 특히 뭐냐면 반도체나 이런 그 주요한 삼성 같은 데가 세금이 거의 10조가 넘게 되고 70조 중에서 10%를 더 남기는 내고 있는 그런 회사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중간 예담이 8월 달에 일어납니다. 네. 법인세를 원래 사실은 한 번 내는 것 같아도 1년에 대략 2번 냅니다. 네. 그게 8월 달에 그게 작년도 거에 절반을 내거나 아니면 올 상반기 거에 가지고 기준을 내거나 두 개 선택권이 있는데 네. 보통 사업이 안 되면 올해 거 사업 갖고 세금 내거든요. 그 올해 봄에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삼성이 내야 할 세금이 작년의 절반이 아니라 올해 있는 상반기 걸 내게 되니까 더 줄어들 세금이 수도 있겠네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사유로 올해 세금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조금은 비상 시국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지금 294조를 걷겠다고 했지만 잘못하면은 세수 결손이 날 수도 크게 날 수 있다. 294조 이하로 지금까지 몇 년간은 세수 초과됐었죠. 그랬죠. 4년 동안의 그래서 제가 호황이었으니까요. 또 부동산에서 돈 들어올 것도 없고 그렇죠. 또 지방자치단체도요 부동산이 안 되면 취득세가 한 20% 차지합니다. 네. 전체 세수에. 그러면 취득세가 안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네. 좀 이따가 다시 여쭤보고요.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좀 아직은 그래도 감당할 만한 뭐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지. 글쎄요, 저는 교수님께서 법인세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법인세 25%가 전체 법인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과세표준 기준 3천억 초과하는 기업들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해당 기업들이 법인세 세수를 많이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이례적인 상황을 표준으로 볼 것이냐, 표준적인 상황을 이례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네. 초과세수가 25조 발생했다는 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초과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예산의 개념에서 좀 이상한 겁니다. 뭐냐면 계획 대비 더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말은 사실은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랑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가장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정부가. 예. 그리고 사실은 올해도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경기 하방 압력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과세수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네네. 사실은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게 표준적인 상황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에가 이례적이었고 네네네. 지금이 이제 제대로 네. 정상 궤도로 돌아온 네. 거다. 네. 근데 그거 조금 제가 좀 보완할 게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몇 개 기업이 25%를 하지만 우리나라가 딱 2,500개 기업이 법인세의 70.2%를 냅니다. 그리고 200개 기업이 50.3%를 냅니다. 따라서 몇백 개 기업이 법인세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기업이 실제는 25% 적용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69만 개가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은 실제 세금이 한 500-600개 기업이 70%가 넘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 최고세를 올린 거는 상당히 그 영향이 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두 분은 세수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도 좀 다른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니까요. 자, 우리나라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통합 재정 수지도 역대 최대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배경을 놓고 이제 정부가 과도하게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 부분이 많았던 네. 부분이고요. 저희가 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재정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오해가 역대급 슈퍼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엄청나게 국가가 빚을 많이 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400조, 500조 막 사실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랑 결국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정말 예산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은. 통상 GDP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일반 정부 총 지출은 GDP 대비 31%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이 40% 수준이에요. 사실은 이제 한국의 예산 규모는 전체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부족한 가운데서 매년 예산이 통과될 때마다 슈퍼 예산이라는 식으로 사실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네네. 사실 그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직 한국은 그렇게 돈을 막 본격적으로 푸는 재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확장적 재정이다, 적극적 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재정을 늘려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조를 앞으로도 네. 할 것을 시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확장적 재정이라는 적극적 재정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을 적게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네. 앞으로 이제 재정을 확장적으로 풀 것이기 때문에 확장 재정 정책을 하겠다는 정부의 뭐 말은 이제 본인의 정책을 이렇게 의도를 표현하는 데서는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현재 방향성 자체는 글쎄요. 기본적으로 이 방향성을 부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확장적이라는 네, 뜻에서. 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물론 정부 지출을 통해서도 경기 살리는 데 일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네네. 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이 미국이나 일본만 해도 부채 비율이 200% 높고 GDP 대비 미국도 100% 높아서 우리는 40% 수준 이하니까 낮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지출을 통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경기가 살려진 게 아니라 민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잘 돼서 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10년 전에 일본의 법인세율이 39.5%였어요. 네네. 1위였어요, 1위. 예. 2009년에. 우리나라는 24.2%였어요. 근데 올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10%포인트가 내려가가지고 29.7%로 내려갔고요. 미국도 2위였어요. 39.2에서 25.8이 내려갔는데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에서 23위인 24.2가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11위 27.5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이나 일본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살린 게 아니라 민간의 이런 그 세율을 가감하게 감세하는 등 민간의 일을 선수로서 내세워서 민간이 더 역할을 해서 경기가 살아난 것이지 재정 지출을 한 게 그분들은 지금 그런 나라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지출이 확대됐다고 경기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출 확대는 결국은 정부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근데 민간이 오히려 할 수 있게 돼서 세금을 줄여서 재정을 오히려 안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기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견들 갖고 계신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끝자리 3518님이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 2번을 눌러주셨고 실질적 경기 활성화 필요하다. 재정 확대는 결국은 국민 부담이다라는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8663님 2번 반대 입장을 주셨고요. 가정도, 그러니까 집도 아마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집에서도 그런 지출 그런 식으로 하나요? 이렇게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끝자리 9206님 반대한다. 가정이나 정부나 빚은 반대입니다. 갚아나가도 시원찮은데 빚을 지단요 세는 것만 막아도 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9233님은 또 반대 입장이시고요.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정부라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2402님도 올려주셨는데요. 빚만 생각하면 나라 살림 어떻게 합니까? 재정 확장으로 경기 부양해야 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찬성 입장을 또 네.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토론하는 동안 또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또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지금 같은 경기 침체, 부진 속에서 안전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역시 재정 확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리고 과감한 재정 정책 필요하다. 이건 사실 정부도 그런 생각이고 다른 외부 기관 뭐 IMF라든지 이런 것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복지를 증진해주고 이런 것은 맞는데 네. 우리가 지금 부채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일부러 끌어올려서 경기를 살리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40%가 낮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올려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저 선진국에 비해서 그 초고령화 사회가 아주 그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나가야 할 돈이 미리 예정돼 있는 게 너무 큰 부담이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두고도 지금 이 부채 가만히 있어도 부채 비율이 늘어나야 할 이런 그런 선진국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의적으로 그렇게 올려서는 그 문제가 있다. 또 정부가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살린다고 하는 나라는 성공한 나라가 없다.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재정 지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은 물론 정부가 해야 할 역할, 복지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그런 때는 일부 필요할 수는 있지만은 일부러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는 것은 아주 임시 변동적이고 단기적인 수는 있으나
이거를 가지고 크게 강조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팀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상반기에 정부가 이제 재정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70% 정도를 한 해에 써야 될 70%를 상반기에 쓰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일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는 뭐 이렇게 그거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정부가 이 지출을 미리 땡겨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기 네네. 지출을 해서 1년의 예산을 후반기보다는 전반기에서 지출 더해서 예. 수입보다 먼저 하는데 그때 뭐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네네. 한국에서 돈을 꺼와서 그럴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거는 국가 부채는 잡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꼭 세입해서 갚아야 되니까. 네네.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있을 수 있어서 1년을 다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네. 문제는 아까 했지만 세금이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리고 하반기 세금이 어떨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출이야 뭐 끌었을 수 있고 하반기 끌 수 있는 거는 융통스럽게 할 수 네. 있지만 네. 그러나 세금 세수는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것은 예측하기 힘든 어렵다. 그렇죠. 부분이기 그런 때문에. 상태에서 적자다 이거예요 지금이. 네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팀장님 어떠세요? 말씀 들어보시면. 일단은 사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겠냐 하면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예, 네. 결국은 이제 저희가 계획 대비해서 얼마나 진도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세수 진도율.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진도율만 보면 사실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 포인트가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요? 예, 지금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세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수가 또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다만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계획 대비 현재 진도율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게 과연 심각한 세수 결손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정부는 하반기에 지금 뭐 아직 추경이 뭐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2차 추경은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놓은 상태인데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현재 지금 추경안 올라 있는 것에 일단 처리가 일단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게 하고요. 전제긴 한데요. 예. 네. 하반기 추경에 대해서 사실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추경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뭐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경기 변동에 대한 재정에 대한 대응은 사실 단기적으로 이루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건 조금 약간 안 맞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경기라는 것이 재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사실 중요한 건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건 단순히 경기 하방에 대응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굉장한 저복지 국가입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네. 선진국에 예, 비해서. 그러니까는 제가 뭐 결국은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OECD 평균으로 보면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20%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한국은 얼마일까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절반 예, 수준밖에 안 그러니까 되네. 사실 그 절반의 갭을 따라잡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그럼요. 약간 느리게 가가지고는 그럴 것 때문에 사실은 재정 정책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정책은 사실상 이제 뭐 굉장히 심각한 하방 압력일 때 분명 필요하죠, 단기적으로는. 네.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건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번- 사회복지 지출 얘기를 주셨어요. 이번 추경도 그렇습니다. 예. 6조 7천억에 네. 우선 돈을 어떻게 조달하냐가 문제인데 네네. 그렇죠. 3조 6천억을 부채로 한다고 그랬 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쓴 걸 보면 경기를 위해서 산업을 뭐 이렇게 벤처한다는 게 2조 정도뿐이 안 합니다. 나머지는 뭐 재난이라든지 네네. 재추경이 뭐 있었죠. 2조 2천억, 뭐 고용복지 2조 이렇게 해서 현재 어려움에 해결하는 어떤 성장 동력, 미래 성장 동력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여서 네. 기업이 돈을 벌일 수 있는 그 터전을 밑바탕을 이루는 그래야 이제 경기가 살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데 네. 그리고 세금도 좀 줄여주고 이런 것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추경을 하고 하니까 예. 이게 경기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내용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끝자리 3260님이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정부 들어 푼 돈이 엄청 많아도 경기가 되레 하강하고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2882님 반대 의견 주시면서 공짜 돈입니까? 자신의 돈이라면 그리 쓸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2178님도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 주셨고요.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을 살리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야 된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6190님은 빚으로 경제를 살리는 게 얼마나 갈까요? 재정 수입이 적어진 원인부터 파악해야 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하면 1번이고요. 재정 확대 정책 반대는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판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가 채무 비율 40%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40%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40%라는 거는 어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네. 그 뭐 우리나라가 마침 30% 후반에 있다 보니까 네. 네. 아예 더 늘리지 말자 뭐 이래서 한 2, 3년간 유지됐던 그래도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그게 뭐 늘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20%대였는데 네네. 지금 30% 후반으로 가 38 막 이렇게 되고 근데 넘는다고 뭐 큰일이 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방 그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막 그렇지만은 이 부채가 아까 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미래의 여러 가지 수지 타산을 봤을 때 네네. 또 고령화 사회가 오고 저출산이 오는 상황에서 상당한 우리가 복지 예산이 예정된 예산이 많다. 지출 예산이. 그다음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이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다 보면 그때 따라서는 우리가 정부가 이자가 분다가 많은 사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마침 이자율이 낮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네. 그나마 이게 문제가 없었지 보이지만은 이런 이자는 항상 낮은 저이자가 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국가 부담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민간의 영역에 퍼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보면 안정화가 되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국가 부채를 낮은 수준에서 경기를 일으켜서 고도 성장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네. 네. 근데 갑자기 지금 성장률이 좋아졌죠. 뭐 올해 뭐 1.8이니 내년에 1.7이 네, 모건 이렇게 스탠리도 1.8까지 미국에 비해서 낮췄더라고요. 절반 가까이 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지금 위기의 시대 속에서 부채로서 무슨 경기를 해보겠다 하는 것보다는 민간을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민간을 덜려놔서 네가 마음대로 돈을 벌게 했는데 선수로서 열심히 따라야 되는데 정부가 선수도 되고 감독도 되려고 그러면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크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아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세수 확보가 어렵게 되면 재정 건전성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뭐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 네. 그 뭐 민간의 규제를 풀어서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패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별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복지죠. 구축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한국의 복지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복지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무한정 정부가 돈을 풀자. 아니죠. 안 맞습니다. 재정 건전성 중요합니다. 네. 근데 복지를 위해서 만약에 재정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증세 얘기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러니까 세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재정만 늘리자.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알고 복지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단순히 경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을 확장해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 좀 안 맞죠. 예. 근데 저희는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현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네. 복지 지출도 정부가 지출하는 거로 보면은 낮은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조에 우리나라가 2년 전부터 30%가 초과됐어요. 네. 아, 비중 자체가요? 비중 자체가요. 그 무작정 지금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양질의 노동을 우리가 그 근로를 해서 직장을 얻으면 그것도 복지인데 그런 거는 지금 말씀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정부가 네네. 직접 하는 것만 복지는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복지 지출만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이 스스로 하는 그 복지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기조를 해왔고 네. 성장을 네네. 해왔던 겁니다. 세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네. 세금 예. 얘기는 한 5, 6년 전부터 세금 얘기 그전에 다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네. 소득이 막 느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이 잘 살면 자절로 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광고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 내용 간략히 살펴보고 결과도 좀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지금 4343님 재정 확대 정책 반대 의견 주셨고요. 복지 비용 지출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또 8556님 2번 빚은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갚나요? 라고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023님 베네수엘라 그리스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결과를 좀 집계를 해보니까요. 네.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은 14%, 반대는 86%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고 또 뭐 대국민 투표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다소 좀 퍼센테이지에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용원 팀장,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